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6일 새벽 3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토론은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한쪽은 너무 거칠고 한쪽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서서는 안 될 용어가 여러 번 튀어나온 것, 그것을 빼면은 재미는 있었습니다. 흥행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동훈 후보는 공인의식, 공인의 윤리를 기준으로 논리를 전개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의리론을 앞세웠는데, 문제는 그 의리가 이미 정치적으로 실패한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의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중대한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과연 공직자의 의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깐죽된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10번 이상 썼다고 그래요. 누가 계산을 하니까 사사건건 깐죽대고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그 논리가 좀 부족한 표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했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계엄에 책임이 없고 계엄을 막은 사람이라고 아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1대1 마수 토론에서 윤석열 편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홍준표 씨와 반윤, 그러니까 계엄 저지 탄핵 찬성에 속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 한동훈 전 대표가 격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언성을 높이면서 직설적이고 감정적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한 전 대표는 사전에 준비해온 자료를 토론 중간 넘겨보면서 과거 홍 시장의 각종 논란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은 여러 번 화를 내면서 깐죽거린다, 깐죽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두 후보는 토론 전부터 아주 살벌한 말싸움을 예고했는데 홍준표 씨는 오늘 버릇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한다라고 했고, 한동훈 씨는 홍 후보는 늘 하시던 대로 막장 토론을 하고 저는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 생각에서 품격 있는 토론을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씨는 한동훈 씨를 윤석열의 아바트라면서 다만 한 사람은 의리의 사나이인데 다른 한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마다 넥타이 2개를 사서 하나는 동훈이 준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면서 김 여사를 형수라고 불렀는데 형수한테 못된 짓 하는 건 이재명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씨는 홍준표 후보는 누가 넥타이 주면 그 사람 잘못을 그냥 따라가 주나? 넥타이 받으면 계엄 옹호해야 하나라고 받았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시중에서 홍 후보를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것이라고 찌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참패 책임론을 놓고도 홍준표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가 총선에서 이겼다면 총리로 임명하고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에 한 전 대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서 이 이야기 아닌 거 드러나면은 이재명 짝이 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10여 차례 깐죽거린다고 하자 한동훈 씨는 대체 깐죽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냐며 발끈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것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인들에게 깐죽된다는 말을 쓰시냐라고 묻자 홍준표 후보는 쓴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오늘 깐죽대는 것에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정책을 물으라며 버럭 화를 냈다. 이어 품격에 맞게 행동하라며 겉으로 품격 있는 척하고 뒤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나라가 개판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깐죽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방송 그만하고 싶다며 우리 당원들이 한 후보 찍으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후보 찍으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말은 이거 미국 같으면은 결정적 실언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공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후보 찍으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이 말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후보 찍으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홍준표 씨와의 연관성도 제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명태균과 관련한 미래위원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홍 전 시장 측이 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한동훈 씨는 홍준표 씨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거론하면서 여성 최고위원에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 주막집, 주모 등 말씀하신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홍준표 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주막집, 주모는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사전 질문으로 한 후보를 향해 한 후보가 당대표 시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용산을 협박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동훈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질문하시니까 길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다면서 홍 후보 같은 분은 대통령 편들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본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며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형 집행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는 또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어느 지방에 배치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동훈 씨는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체로 홍준표 씨는 의리론으로 한동훈 씨는 공인의 윤리로 홍준표 씨를 비판을 했습니다. 홍 씨의 발언 중에는 방송에서 제재 대상이 될 만한 거친 표현들이 있었고 한동훈 씨의 발언에는 아주 지나친 날카로움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과 적극적 대응 등 흥미진진한 말싸움팔이었습니다.
언론사에 붙은 댓글이라든지 저의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은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즉 당원수겠죠, 76만 5,773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합쳐가지고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50% 이상 득표를 하면은 바로 후보로 당선이 확정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뽑고 두 사람이 다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개가 되는데,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별도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그 한덕수 씨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하는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은 2부 리그에 속하고 한덕수는 혼자서 뭐 메이저리그에 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보기에 별로 좋지 않고,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느냐도 지금은 의문입니다. 한덕수 지지율이나 홍준표, 김문수, 뭐 한동훈 지지율이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결정적 성과도 없이 갑자기 그만둔다는 것은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해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